출렁출렁 불안한 마음 급등주 따라가기 전략. 요번에는 급등주 따라가기 전략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금요일 날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이 세 명제가 삼형제가 한꺼번에 뭐 상한가 근처, 하나는 상한가 가고 나머지 두 개는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근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게 또 한 번에 바로 상한가를 직선으로 직행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불안한 마음을 많이 표출하거나 샀다가 팔았다가 이거 하루 종일 불안해서 제대로 수익도 못 내고 안절분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런 급등주를 따라갈 때 어떤 것들을 좀 참고하고 따라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단톡방인데 요즘에 해운대에서 마리시티 두산 제니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제 여러 가지 자료도 올려드리고 강의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주 두 개를 좀 잡아서 수익을 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수익을 알려드려서 뭐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샀다 팔았다 하다가 결국에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가는 것들을 참고하면 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안정성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설명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DYD 최근에 HLB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수익을 냈는데 어쨌든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다가 손절했다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등락이 크죠. 주식시장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수익 내기 어려운 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변동성 자산이죠. 변동폭이 크다 보니 그냥 자세하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져가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올랐을 때 샀다가 떨어질 때 팔고 제대로 올라갈 때 수익 못 내고 이런 식으로 손실을 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일지라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한 상승 강한 종목을 보실 때는 분봉으로 이평선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예전에도 했었고 요번에도 했었는데 요거를 좀 다음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하는 요청이 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을 좀 만들었고 이제 멘탈 단련부터 해야 되나 막 마이너스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를 할때 그 상황 상응에 필요한 공부나 기준이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준을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종목을 팔로우 할 때 좀 참고할 만한 것을 한 가지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특이점입니다. HRB는 작년 2019년 때 제가 한번 고객들이랑 단계적으로 한 두세 배 이상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실제로는 10배가 갔죠. 뭐 이만큼 제대로 된 수익을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는 뭐 수익을 제대로 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수익을 냈습니다. 뭐 두세 배면 뭐 감사한 정도죠. 어쨌든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좀 신약 개발 관련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유의사항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까지 이게 여기서까지 10배 상승한 한 3달 만에 10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등락폭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을 할 때 임상이 1임상, 2임상, 3임상까지 다 성공을 해서 통과를 확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고 신약 개발 기간이 한 10년에서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잘 안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주식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요번에 이제 HLB 여기 보이죠? 뉴스가 5월 13일 오전 8시 20분에 모두가 의심했지만 HLB 글로벌 간암 치료제 극적으로 성공 눈앞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임상 톱라인이 유효성 지표가 모두 충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HLB랑 HLB 제약도 뭐 25%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실제로 하루의 변동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복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매수를 하기 전에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장 시작할 때 이런 뉴스가 오전 8시 20분에 났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10% 급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정확하게 좀 어려웠던 게 지금 뭐 3만 원 정도에서 최근에 있었지만 주가가 이전의 고점이 한 6만 원을 넘어서 한 6만 5천 원, 7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이 여기서 지금 손실을 보고 혹은 이쪽에서 수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매도 수익이 나면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면 매도하려는 움직임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뭐 매물대, 매물병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이 위에서 산 사람들 혹은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생겨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팔아야지 하던 사람들이 급등했을 때 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주봉인데 최근 한 1년 정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의 움직임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급등주, 이 변동성을 수익할 때.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도 이제 글로벌 4임상과 관련 탑라인이 잘 나왔다는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매도가 나오면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 떨어지다 혹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다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분봉 이동평균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혹은 지지선으로 활용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전에 DYD 요건 요번에 HLB입니다. 보시면 DYD 같은 경우에도 여기 MA 보이죠? 이게 이동평균선입니다. 5가 이제 분봉으로 되어 있죠. 3분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5, 여기 5분봉 10, 여기 10분 이동평균선 20, 21선 20분봉 이동평균선 요게 뭐 60분봉 이동평균선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5분 이동평균선, 10분 이동평균선, 20분 이동평균선, 60분 이동평균선 사이에 20 여기 내려가다가 60분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좀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또 10분 이동평균선에서 올라왔다가 또 다시 좀 떨어지 5분 이동평균선 밑으로 20분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갔다가 또 상승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했죠. 지금 이동평균선 5분, 10분, 20분, 60분 이동평균선을 보면 처음에 10% 상승했다가 3%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보고 있다가 한 8% 정도 올랐을 때 샀는데 그래서 이게 쭉 보니까 5분이랑 10분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20분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밑에 두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올라갔죠. 어쨌든 마지막에 좀 빠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는 주식을 조금 모니터링 하시고 좀 오래 들고 가고 싶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걸 체크를 하실 때는 이 분봉을 체크를 하셔서 이 이동평균선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 급격하게 이탈 하는지 안 하는지 요런 게 좀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기술적인 분석의 한 가지 뭐 이제 테크닉이죠. 요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혹시나 좀 리스크 관리를 모니터링 하면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지지선, 이동평균선을 급격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가져가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요번에 HLB 같은 경우에는 10% 떴다가 3%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변동성이 있는데 전 고점이 굉장히 높아서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혹은 물린 사람들이나 혹은 하단에서 산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전고점이 높다 보니 이제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고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삼형제죠.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이 세 가지가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먼저 1등 눈치 보기, 1등 눈치 보며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속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요 차트를 보시면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 같죠. 근데 상한가 간 속도가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주식을 보면서 2등주, 3등주를 가져가면은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HLB 생명과학이 1등으로 해서 가장 먼저 상가로 갔고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는지 HLB 생명과학이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HLB나 HLB 제약을 가져가는 전략이죠. 이렇게 1등으로 속도가 가장 빠른 형제 중에 관련주 중에 1등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이제 견눈질 해가면서 이제 2등이나 3등으로 가고 있는 주식을 이제 보유하면서 따라가는 전략.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앞에 했던 것처럼 여기 뭐 DYD 같은 경우에 삼부토건에서 5월 중에 인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일단은 좀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뉴스가 난 거는 5월 4일 날 거꾸로가 됐네요. 지금 DYD가 삼부토건에 그 지분을 5% 샀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슈가 났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며칠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올랐습니다. 강하게. 그러면 소문에 샀으니까 뉴스에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단기적으로 일단 급등하니까 지금 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탑라인이 나왔는데 그 뒤에 후속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다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인정받기까지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이게 또 가져가다가 수익 나는 거 다 토해내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과 관련된 플로우를 좀 아시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객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이런 걸 좀 보내드렸는데 일단 찾다 보니 유튜브에 한국경제에서 HLB의 이사님을 모셔가지고 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있어서 같이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내용은 요건 찾아보시면 아시거든요. 내용은 일단 첫 번째 리보세라닙 가남 글로벌 사임상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제 1차 탑라인 데이터만 나왔고 그 뒤에 두 번째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쉽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올해 말고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뭐 3월에서 5월에 또 글로벌 암학기가 있으니까 그때 발표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하고 있었고 이제 9월에도 유럽 종양학회라는 그 아스코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암에 대해서 리보세란이 진행했던 데이터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일단 요번 가남 글로벌 사임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1차 표준 지표제 넥사바 대조군의 보다 데이터가 좋았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거고 그다음 뭐 이게 HLB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남, 무수남 다양한 암에 대해서 효능을 계속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한 13개 국가에 533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 간암과 관련된 게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임상을 해서 허가가 나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검증해 주는 지표나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신뢰도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중국에서는 좀 임상을 한 데이터들을 평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신뢰도가 막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선진국 대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제대로 된 데이터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이 리보세라닙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효능은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고 약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싸고 적용하기가 편리하고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 그렇고 일단은 아직 뭐 올해 내년까지 계속 관련된 여러 암에 적용했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나 학회 발표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나 확실한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 뭐 완벽하게 확실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함을 찾아가면서 불확실함에서 확실함으로 가면서 성장하는 추세를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요렇고 요 조금 더 인터뷰를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 알려드린 것처럼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매일 매주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에 관련된 뭐 기업이나 뉴스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제가 계속 작년 연말부터 랩 제안서를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랩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료를 좀 정리하고 상담도 받고 싶고 대신 뭐 운영도 필요하신 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랩과 관련된 제안서 제가 한 1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들을 만나오면서 이제 그 만들어 온 투자 철학이랑 제안서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위트 기점이었습니다.